그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홈판을 좀 분석했는데요. 좀 이렇게 쓱쓱 내려보면서 하루에 좀 수십 개가 넘는 블로그에 들어가 본 것 같아요. 보면서 와, 이 사람은 방문자가 왜 이렇게 높지?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나한테 적용할 건 뭔가 찾아보기도 했는데요. 방문자 수가 많은 분들한테 5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.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. 하루에 좀 10개 이상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졌는데요. 이제 좀 그냥 내 힘으로 글을 쓰면 미련한 짓인 것 같기도 하고 AI로 좀 도움을 받아서 정말 하루에 많이 쓰는 게 정답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여러 명의 사례가 있었는데 좀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피드메이커도 아니신 분들의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. 이분은 지금 아침 8시인데 벌써 방문자가 8만 명이잖아요. 이분이 좀 홈판에 자주 보이는 패션 블로거인데요. 지금 하루에 글을 몇 개나 쓰는지 좀 보면요. 저는 이렇게 이제 전체 보기로 좀 보거든요. 보면은 글을 진짜 많이 쓰십니다. 지금 벌써 10개는 넘게 쓴 것 같죠? 어마어마하게 씁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글이 아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. 1600개. 보니까 2015년도부터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블로그 신뢰도는 높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좀 살펴봤더니 25년 10월부터 굉장히 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. 이분뿐만 아니라 좀 다른 주제에도 굉장히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.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1일1포라도 하자가 대세였는데 지금은 좀 블로그 방문자를 올리려면은 최소 3개 이상은 좀 글을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서 좀 1포 이상,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2개, 3개? 이 정도는 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좀 애드포스트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하루에 다포는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좀 나는 다포는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글을 써야 하나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. 일단은 대표 이미지. 대표 이미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 대표 이미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. 어떻게 써야 되냐? 제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. 제목과 의미가 일치하는 이미지.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제목이 삼성전자 18만 원이 간다라는 내용이 있어요. 뭐 이제 포스팅 내용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저도 그거를 조금 반영을 해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요런 이제 이미지를 좀 만들었거든요. 주가 차트 이미지. 예를 들어서 제목이 뭐 삼성전자 18만 원 간다라는 내용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이미지는 좀 주가 차트나 뭐 사람들이 고민하는 표정 그리고 이 숫자를 강조하는 이미지 같은 맥락이 맞아야 하더라고요. 요게 좀 포인트였고요.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, 핵심이 중앙에 있고 직관적일 것. 홈 화면을 우리가 핸드폰으로 좀 오명하면서 많이 보잖아요. 그러니까 화면이 작게 보이는데 이 제목은 작게 보이고 이 이미지가 좀 크게 보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에서 좀 텍스트 같은 게 구석에 작게 있는 텍스트는 안 되고 글자 크기도 크게 하시는 게 좋고 또 복잡한 배경도 분리해요. 요것처럼 좀 한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굉장히 홈 화면에 많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한눈에 이해되게 이미지는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세 번째, 유형에 맞게 제작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경제 블로그는 좀 숫자를 강조하거나 차트의 일부 같은 거 보여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다고 한다면 뭐 상승이나 하락이나 이런 방향성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. 또 방송 연예 쪽이면 뭐 인물 감정, 연예인 다이어트 같은 게 나왔다. 그럼 비포 애프터 이런 걸로 좀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방송 연예는 이렇게 연예인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 좀 제목이 만약에 자극적인데 이 이미지를 상관없는 거 쓰면은 이 네이버가 이 LMM이라는 평가를 통해서 신뢰도를 낮게 본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썸네일이 그냥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 글의 맥락을 설명하는 하나의 신호로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이미지 유형마다 좀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 제목과 이미지가 일치하는가 그런 거를 평가한다고 합니다.
자, 그리고 세 번째, 제목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렇게 짓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자면 저는 아마 AI 많이 활용하실 텐데 저도 AI를 활용하거든요. 저는 GPT를 좀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신문 그 기사를 보다가 요런 제목을 좀 발견을 했었어요. 내가 알던 사람 아냐? 하반신 마비 뭐 요런 제목. 근데 이게 너무 좀 잘 짓지 않았나요? 후킹이 막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요거를 블로그에 적용을 했었습니다.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요. 보여드리면 제가 요거로 이제 적용을 했었거든요. 내가 알던 비트코인 아냐? 1억 붕괴 후 몰빵한 아내의 고백. 요런 식으로 아까 그 제목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적용을 한 거예요. 근데 요거를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이제 GPT를 활용을 했거든요. GPT에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 요 제목 있잖아요. 요 제목 이렇게 캡처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넣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 제목 패턴 구조를 분석해줘 라고 GPT한테 이제 보내요. 그러면은 GPT가 요 제목에 대해서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. 뭐 직접 인용구, 핵심 키워드, 뭐 이런 식으로 앞부분은 감정, 이런 식으로 뭐 줄임표 사용, 뭐 다운표 키워드 이런 식으로 GPT가 이제 주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요 방식을 제 제목으로 반영시키는 거예요. 저는 아까 그 포스팅 주제가 비트코인이었잖아요. 그러면 비트코인 키워드를 넣어서 이 제목 구조를 적용해서 나도 좀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는 제목을 만들어줘. 그러면은 놀랍게도 제목을 진짜 잘 지어줍니다. 제가 좀 요새 마케팅 책도 많이 읽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인간의 구매 행동에는 좀 5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뭐가 있냐면 두려움, 그리고 좀 요 글자 크기를 크게 해볼게요. 두려움, 사랑, 탐욕, 죄책감, 자부심. 요렇게 5가지 구매 행동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요 5가지를 꼭 제목에 반영을 해주세요. GPT한테 요 5가지를 하는 거예요. 인간의 구매 행동에는 5가지가 있대. 그러면은 나는 요 키워드를 요 5가지 행동을 반영해가지고 제목을 지어줘 하면은 굉장히 잘 지어줍니다.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. 두려움 같은 경우는 제가 적용을 해봤던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뭐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ETF, 뭐 지금 이 주식 놓치면 안 된다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제목을 지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어서 4번째, 본문은 좀 남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써야 하는데요. 도움이라는 건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. 뭐 재미로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흥미도 있고 뭐 정보도 있을 텐데요. 이 네이버는 홈피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제목의 클릭 확률도 체크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었는가, 뭐 체류 시간, 그리고 재방문을 하는가, 이 블로그에 그런 것도 좀 이 홈피드 구조에서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어요. 그래서 단순히 자극적인 글보다는 읽고 나서 만족스러운 글, 그리고 저장하고 싶은 글, 다시 찾아보고 싶은 글,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글인지를 네이버는 좀 보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블로그에 어떤 글이 좀 홈판 유입이 많이 됐었냐면 여러 가지 글 중에서 요 글이 있었거든요. 국내 ETF 투자 방법 궁금해하는 친구를 위해 정리한 초보자 가이드.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 비행기 모양이 스크랩 표시거든요. 이 글을 200분이나 넘게 스크랩 해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는 거겠죠. 이 글은 제가 GPT의 도움은 받지 않고 제가 예전에 ETF 공부하면서 썼던 글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좀 다시 정리하고 좀 구조적으로 좀 깔끔하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다시 재작성을 했어요. 그래서 요 글이 되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나 보다. 근데 이 글도 굉장히 홈판이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경제 블로그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쓰시면은 좋아요. 마지막으로 좀 제가 느낀 건요. 이 홈판에 많이 뜨는 블로거 분들 있잖아요. 이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쓴다는 거예요. 몇 달째 좀 하루에 5개, 뭐 10개씩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.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느꼈어요. 이게 역시나 블로그는 꾸준히 하는 게 정답이구나.
저도 요즘엔 좀 불태기가 살짝 와가지고 글을 쓰는 게 좀 힘에 부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계속 꾸준히 써보고 있습니다. 홈판 유입은 좀 요새 다시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좀 방향에 맞춰서 다시 쓰다 보면 또 유입이 많이 생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쓰고 있고요. 이 홈피드, 이 홈 화면은 정말 네이버가 지금 많이 밀어주고 있는 방향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지금 이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. 꾸준히 쓰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기회는 꼭 오거든요.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좀 아침이거든요. 설날 연휴 아침인데 아이가 자다 보니까 조금은 조용하게 찍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PC 화면을 공유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저는 오늘도 이제 6시 반, 오늘은 좀 많이 자고 6시 반에 일어났거든요. 일어나서 1일 1포를 이제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설날 연휴겠죠? 근데 설날 연휴에도 좀 하나 포스팅 해볼까? 라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포스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블로그를 열심히 해보자고요.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저는 그러면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